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에 대격변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18.6.1 패치이죠. 이번 패치의 경우 기존의 성적이 저조했던 영웅들을 대거 버프해주고 해적과 악魔적 중심의 버프 그리고 정령 견제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빗송을 포함하여 이전 메타에서 힘이 떨어져 있던 우승 플랜들까지도 조정을 해주었죠. 손에 꼽힐 만한 대규모 패치입니다. 이전 패치 버전 밸런스가 역대급으로 망가져 있었기에 대규모 수술에 들어갔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 PS와 함께 확인하시죠. 우선 네파리안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 50% 구간에서 네파리안의 선택률은 단 3%, 상위 5% 구간만 올라가더라도 네파리안은 여왕 외그토굴과 함께 표본이 안 잡힐 정도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등수는 5등을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버프를 주기엔 밸런스 작업이 힘들었는지 아예 삭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네파리안과 함께 최악의 선택률을 보이던 외그토굴은 삭제 대신 버프를 받습니다. 이제는 생명력 1도 부여합니다. 초반 구간 공격력 2버프와 2일 버프의 파워 차이는 매우 큽니다. 토큰을 활용하여 빠르게 여러 종족을 구비하고 버프를 돌리며 안정적으로 4렙 상점까지 진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예 선택받지 못하던 입장에서 2티어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융합체의 스탯을 1, 2로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시관리인이 쓰이지 않았던 이유는 융합체를 키우는 루트와 정령 빌드업하는 루트가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정령의 중반 타이밍 파워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프만으로는 살아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작할 때 융합체 카드를 손에 들고 있고 내면서 특성 종족 하나당 무작위로 적응하게끔 바꿔주면 써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 스탯 버프로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1코로 늘어나는 대신 발견은 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영능이 1코라는 점은 많은 제약사항을 줍니다. 마나 커브를 꼬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0코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냥 버프다 확정 짓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전시관리인보단 희망적입니다. 후크터스크의 강점은 1렙 기물을 탄탄하게 그리고 빠르게 황금 카드로 만들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과거엔 민초에 기반한 빌드업이 매우 강력했죠. 그런데 이번 패치한 중에 명인의 스탯을 1-1에서 1-3으로 버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패치에서도 후크터스크는 정령 빌드업을 제외하면 명인 기반의 빅 악마 빌드의 순방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악마족이 살아있다면 후크터스크를 고려해볼 법해졌다 보입니다. 분명 발견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명인을 빠르게 황카로 만들고 쭉쭉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블리자드도 이를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드라고사식 버프가 여기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2 버프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에 크게 좌우되는 전략, 중반 타이밍, 덱변환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티어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제는 지정에서 능력치를 줄 수 있습니다. 허나 영웅 능력이 여전히 2코입니다. 이는 즉 여전히 영웅 능력을 사용하기에 많은 고민이 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4티어에 계속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능의 비용을 2코로 줄여주었습니다. 앞에서 다룬 라카니슈와 동일한 소모 비용의 영능인데 4렙 상정 기준 라카니슈는 4-4 버프를 주는 반면 조지는 보호막을 씌워주네요. 라카니슈의 의문의 1패입니다. 다시 조지 이야기로 돌아오면 고질적인 조지의 초반 약점을 살짝 보완해줄 수 있는 버프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패치 방향이 초중반 다른 종족들의 파워를 올리는 식으로 컨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 황금 뿜어용을 빠르게 갖추어 중반까지 버티고 이후 칼렉을 보는 플레이가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 메타에선 뿜어용으로 중반까지 수월히 버틴다는 보장이 없으며 6렙 상점 발견에 값어치가 너무 떡락했다는 점 때문에 해당 메커니즘 자체가 급격하게 떠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프 자체의 의미를 짚어드리자면 리롤을 해도 용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바꿔 말하면 내가 리롤에 1코인을 써야 이번 버프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이 1로 줄어들었고 인형의식이 비밀에서 빠졌습니다. 얼방을 찾기가 더 쉬워졌네요. 좋은 방향의 버프이고 할만한 버프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너무나도 많이 관여되어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확실한 영웅들을 놔두고 아카잠자락을 뽑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크론드가 한 번 더 변경됩니다. 야심차게 블리자드가 변경했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틀었죠. 영능이 0코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얼리지 않습니다. 리스크 없이 윗단계의 기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숨에 토끼 상위 호환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갈라크론드는 평균 등수 5.4등으로 최하위 탑3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토끼 상위 호환이 되었으니 나름의 떡상이라 부를 수 있겠네요. 대신 토끼는 평균 등수 4.7등으로 3티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 누나도 버프를 받았네요. 대신 만났던 적의 하수인이 모두 생긴다 정도의 미미한 버프인지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종족 밸런싱이 결과적으로 만약 잘 이루어졌다면 이전보다 정령을 모을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버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떨어지는 현상이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탐험대 지원서 비용을 2로 낮추어졌습니다. 드디어 영능으로 코인상 이득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죠. 초반 마나 커브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 보이며 이에 따라 평균 등수도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보는 안전 놀이터 개장입니다. 무승부 시 코인은 1코인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1턴 영능 사용 후 바로 게임을 나가지 않아도 될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버프 때문에 드라마틱한 성능 상승까지 기대하기엔 몇 가지 제약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유의 뽕맛 덕분에 상위 50% 구간에서 선택률 22%를 기록하던 영웅이거든요. 인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인 변경 사항을 살펴보죠. 우선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정령도 종족 로테이션에 들어갑니다. 획일화된 게임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하수인 변경점 더 살펴보시죠. 생명력이 3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비강마 빌드업이 약한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강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체력을 세이브하여 명인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안정감과 감시자 발견이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해적 개편 사항들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우거, 폭력배, 으르렁니, 엘리자를 모두 버프합니다. 초반 해적 덱을 키우기 더 쉽게 만들었으며 으르렁니는 스탯을, 엘리자는 효과를 버프해 주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트럭을 몰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해적 빌드의 승리 플랜은 상대가 멀록이나 정령, 용족 등 충분히 벌컵이 되기 전에 빠르게 잘라나가는 운영입니다. 즉, 그 운영의 파워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패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운영의 핵심은 들창코입니다. 으르렁니나 거한, 노략군 이런 카드들도 당연 중요하지만 결국 들창코가 있어야 빠르게 강력한 해적 카드들을 모아 트럭으로 진화시킬 수 있거든요. 해적이 확실한 컬러를 가지게 될지 아니면 강력한 고춧가루 부대 정도로 만족할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정령 너프 사항들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령과 가르, 라그까지 너프를 먹입니다. 일단 드디어 신령이 6호로 돌아갔습니다. 핫픽스로 고쳐야 할 정도의 문제였는데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너프를 해주긴 했네요. 결국 정령은 청지기, 노미 기반의 벌크업이 주 승리 플랜으로 자리 잡힐 듯 하며 이 빌드의 파워는 여전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르와 라그까지 너프를 먹었습니다. 둘 다 스탯 너프이며 이는 단순 정령 너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6렙 상점 발견의 가치를 매우 떨어뜨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6렙 발견을 해야 하는 종족은 칼렉 나디나 기반의 용족이나 골드린을 찾아야 하는 야수덱 정도겠네요. 6렙 상점의 가치가 더 떨어진 이유는 바로 다음 설명드릴 흉합체 너프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의 최종 빌드는 천머를 가진 흉합체를 2개 들고 있느냐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응의 횟수가 줄어들게끔 너프하며 확실히 가치가 떨어져 버렸죠. 동멀, 모듈을 들고 나중에 1위 결정전에 막판 키카드로 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브란 기반의 멀록덱 정도가 여전히 쓸 수 있겠네요. 이처럼 워낙 이번 패치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템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패치 핵심 중 하나는 청지기가 너프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대로 있으면 비슷한 메커니즘인 강철 사부와 빛송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두 하수인을 모두 버프해줍니다. 사부는 3코로 내려주었고 빛송은 2버프로 바뀌었습니다. 기계덱은 3렙 상점 라인이 확실히 강해졌으며 AFK로 반사 로봇 기계사부 뽑는 상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기계, 빛송덱의 템포가 많이 느렸었는데 조금은 당길 수 있게 되었으며 첨보 중심의 덱 역시 순방용으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장 18.6.1 패치를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플레이를 모아본 뒤 추후에는 영웅 티어 리스트와 하수인 스펙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